젊은이들의 취업 걱정이 하늘을 찌르는 요즘, 얼마 전 한 은행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해 합숙 면접을 시행했습니다. 직원들 전용인 연수원에 외부인들이 들어오기는 연수원 설립 29년 만에 처음이라는데요. 차라리 신입 직원 연수 같으면은 저희 직원이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편한데, 면접하러 와서 그중 일부는 직원이 되는 거고 또 일부는 탈락되는 입장에서 그런 좀 델리케이트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 편이죠, 사실. 채용 인원 100명에 면접 인원은 200여 명. 둘 중에 하나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네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손에 땀을 쥐는 합숙 면접, 그 72시간을 따라가 봅니다. 한국금융의 본거지로 불리는 명동. 이곳에 본점을 둔 한 은행에서 2박 3일 합숙 면접이 시작됩니다. 면접 시간까지는 1시간이 남았는데 강당에는 벌써 부지런한 지원자가 한 명 앉아 있습니다. 면접 준비 많이 했어요? 아니요. 지금 그냥 워크숍 편하게 오면 된다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마음도 편하게 올 거예요? 예, 마음은 좀 떨리네요. 입사를 위한 면접이라니 그 얼마나 떨리는 자리입니까? 어떤 지원자는 안에 들어서기도 망설여집니다. 아유, 뭐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뭐 괜찮은지 아 그래요? 예. 처음에 지원자는 무려 14,400명이었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700명, 1차 면접에서 200여 명으로 압축됐는데 앞으로도 합숙 면접과 임원 면접, 사장 면접이 남았다고 하니 취업으로 가는 길 정말 멀고도 험하네요. 입구에서부터 사이좋게 걸어오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을까요? 아 이거는 이분 제 거예요. 면접 1차 면접 때 같은 집이었어요. 아 근데 굉장히 일찍 오셨네요. 네. 그래서 만나서 마셨죠. 아니 우연히 만났어요. 여기 입구에서 여기 꼭 불륜 현장 같잖아. 앞에서 만났어요. 막 남의 짐 들어주고 있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오셨어요? 2박 3일 면접이긴 한데 제대로는 알지 못하고 왔어요. 뭐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제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요. 이번 면접의 특징은 2박 3일 동안 무엇을 하는지 지원자들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전날 술 엄청 먹였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뭐 설정을 한대. 술 먹는 것도 봐야죠. 그러니까 먹여갖고 설정을 한대. 뭐 한 명이 깽판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애들 대처하는 거 봤다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뭐 예상치 못한 게 막 나온대. 순간순간. 지금 내가 여기 안 그래도 숨막히는 면접을 2박 3일이나, 그것도 뭐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들어야 한다니. 예나 지금이나 그저 믿는 건 부적뿐입니다. 어떤 의미의 부적이죠? 어머니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놓고 다닙니다. 합숙 면접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9시. 그런데 강당에는 아직 빈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회사 앞에서는 지각생들의 질주가 줄을 잇습니다. 저마다 사정은 있겠지만 글쎄요. 면접관들이 그 사정을 이해해 줄까요? 네? 이제 앉으세요. 네, 좀 늦어. 네. 정우예요. 상원님? 왜 이렇게 늦으세요? 어제 떨려서 잠 못 자다가 잠을 못 잤어요? 늦게 일어났어요. 수험표 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 집안에 세 사람 들이기도 어려운 일인데 7,000명을 먹여 살리는 회사는 오죽하겠습니까? 인사부 직원들도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일단 직원을 뽑는다라는 게 저희가 20억이나 30억 원어치의 무형자산을 구입하는 거와 똑같은 절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저의 주관을 배제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잘 보기 위해서 지원자 못지않게 긴장이 되고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합숙 면접 대상자 중에 실제 참가자는 194명. 이제부터는 10명이 한 조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받아줘. 아 좋다. 너무
기구래. 그리고 각 조에는 지원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평가할 인사부 직원이 1명.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를 더 많이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죠. 제가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평가는 하고 계세요? 그건 비밀입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요. 합숙 면접의 제1관문은 조별로 과제를 수행하는 일명 로드 미션. 지금 저기 옆에 계신 스태프도 저기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약도를 보고 18시 40분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이렇게 열린 교육원으로 오시는 걸로 그렇게 미션을 주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시각이 12시 25분. 연수원 도착 시간까지는 6시간 하고 15분이 남았습니다. 짐은 미리 화물차로 보내고 이제부터는 1인당 차비 5,000원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인데 서로 좀 이렇지 않을까 그랬는데 금방 또 친해지고 이렇게 좋아요. 이게 좋은 상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적과의 동침인데. 네, 그래도 같이 가야지만 뭔가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이 제시한 과제는 총 5가지. 지원자들은 과제 선택에서부터 남들과는 다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저 다른 조가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제가 1등 할 거라 가지고. 강당에서는 아직 과제를 정하지 못한 조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아침에 지각을 했던 최정은 씨. 조장 자격으로 사업비 10만 원을 받아갑니다. 저희 이제 뭐 세일즈 하려고요. 저희 그거 말해도 되나? 이거 다 저기 다 기밀인데. 한편 오늘의 목적지인 연수원에서도 준비 작업이 점점 바빠집니다. 프리즘을 나눠줘야 확실히 저거가 빨리빨리 자기가 가져갈 수 있지. 면접생들이 오면은 바로 숙식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표입니다. 명동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 공원. 주로 노인이 많은 이곳에 10조 지원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추억을 남겨드리려고 사진을 찍어드린 다음에 그거를 현상해서 갖다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사진 찍었어요. 저기서 찍었어요. 이게 할아버지랑 얘기해요. 아마도 사진값 받아내는 잡상인쯤으로 오해하신 모양입니다. 그래도 한두 분 사진 찍기에 순순히 응해주는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다른 노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노인네들인데 3,000원이고 2,000원이고 돈을 이렇게 드리고 이런 걸로 사진해야 효자야. 저희도 학생이에요. 돈이 없어요. 79살인데. 그런데 내가 은행을 이제 얼마 안 났지만 입사를 하는 모양이고만. 네. 입사를 할 판인데. 예, 할 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행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고 지금. 아, 그럼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지? 네. 그전에는 전부 다 현금도 갖다 한다 치면 딱딱 내고 받고 있다고. 지금은 은행에 가서 내 카드 없고 이런 거 저런 거 없으면 자그은행 카드나 뭐 없습니다. 일제를 안 받아. 어차피 여기 10만 원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은행원이 될 자질을 엿볼 수도 있겠네요. 회사가 제시한 과제는 나눔의 기쁨이라는 컨셉뿐입니다. 노인들에게 사진을 찍어드리자는 건 10조 원들이 스스로 낸 아이디어고요. 이들의 시도에 노인들의 반응은 의외로 뜨겁습니다.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같이 찍어서. 영원히 간직하세요. 영원히 놔둬야 그만. 나 죽는 날까지 놔둬야지. 같은 시각 강당에서는 도전 비즈니스 과제를 선택한 이조원이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나서 팔아야 돼.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아까. 아 몰라. 먼저 모르니까 그건 안 돼요. 할인마켓에서 음료수를 사다가 본점에서 팔자. 이것이 이조의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본점에 올라가보겠어. 맞아. 이것도 좋은 지원 공부에 행운이 돼도 공부에 잘 될 텐데. 이 사람을 뽑을까 말까
칼자루를 쥐고 있는 회사. 그것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1,700명이 넘게 근무하는 본점을 선택한 이조. 네, 시작. 선배님 힘내세요. 우리가 업무 방해로 쫓겨날 것인가, 마침 잘 왔다고 환영받을 것인가, 가슴 떨리는 순간. 사실 사회로 보나 인생으로 보나 까마득한 후배 아닙니까?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부장님의 손은 벌써 뒷주머니에 가 있습니다. 자, 내가 2개 다 샀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옛 생각 나세요? 옛 생각 나세요? 내 생각이요? 여기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변했구나. 산에서 뒹굴고 그러지 않았나? 하나 추가. 박수 사례에 대견하다고 웃돈까지 역시 본점을 공략한 보람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뱅커, 개인 금융 상담가가 꾸민 주미 씨. 난생 처음 세일즈란 걸 해보면서 얼굴이 잔뜩 상기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떨려요. 꼭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다니는 인사부 직원에게는 전화가 불이 납니다. 무슨 일인지 다들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전혀 생소한 분위기에서 또 생소한 이런 장소에 와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전력과 어떤 임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기가 정말 대견하고 좋습니다. 같이 하더라도 각각 받는 순간은 다 다르죠, 주세요. 그렇죠. 뭐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뭐 충분히 개인적인 어떤 그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이태원. 14조에서는 이태원에서 회사 알리기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포옹도 하고 더불어 은행의 외환 업무도 홍보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If you have some needs to transfer money from here, yes, we can give you an additional advantages. Cool, thank you. Okay. Thank you. Oh, thank you. We'll give a free hug. Free hug? Yeah. Wow. Let's get free hugs, man. Go for it. You go for it first. I'm gonna go for it. All right. You're gonna give me free hugs.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조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나타났습니다. I just want to give you a free hug. Free hug. Is it okay? 그게 형주나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게 똑같아서. 근데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런 브로셔를 갖고 계신가요? 근데 저희는 저쪽 그 영업 지점 가서 브로셔 얻어왔거든요. 저희가 더 낫지 않을까요? 차별적이네요. 네, 저희가 더 차별적입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원목 씨. 제일 거추장스러운 일을 자처했습니다. 글쎄 저보다는 일단 조가 점수 높게 받아야 저도 좋게 받겠죠? 저만 좋게 받는다고 뭐. 네. 오후 5시. 음료수 판매를 끝낸 이조원은 이제 신갈연수원으로 향합니다. 이동 중에도 과제는 계속됩니다. 지하철 승객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자연스럽게 회사 알리기. 그런데 사람들 반응이 각양각색입니다. 뭐 하는 거 같으세요? 무슨 모금하는 거 같은데. 돈 모금하는 거 아니야? 이 마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은행인지 아세요 혹시? 배짱이 좋네요. 지금 면접 중인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저도 면접 보고 오는 길인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참 취직하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서 취직을 한다는 게 참 힘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국체육수의 외국한 은행은 어떤 은행일까요? 이 은행은 어디일까요? 어렵다 그래. 일단 외환은행 아니고 제일은행? 제일은행.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 어떤 것 같아요?
보니까요? 좋은 것 같은데. 네,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앞으로 해야죠. 뭐. 예, 저희도 뭐 면접 보러. 너무 열심히였나요? 가다 보니 전철 끝까지 가버렸습니다. TV에서만 이런 거 봤는데 내가 직접 이런 거를 해버리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 재밌어. 운동하고.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재밌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다 컸다고 이제 너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오면 위험하고 어떡해. 오후 6시가 가까워 오면서 지원자들은 서서히 신갈연수원으로 모여듭니다. 벌써 연수원에 도착해서 느긋하게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수원역에 도착해서 냅다 달리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여기 와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은행원은 신용이 생명 아닙니까? 시간 약속은 다 지켜야죠. 이렇게 다들 저마다의 보폭으로 살아가게 마련인데 문제는 세상이 늘 이들을 비교하고 경쟁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 남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내가 붙어야지 뭐 이런 마음 보다는 그런 마음 있으면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어울리고 후회 없이 면접 보면 붙더라고요. 후회 없게.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회사 연수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194명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는 연수원이 생긴 이래 처음이라는군요. 건물 2개 동에 상근 직원 8명, 29년을 근무한 베테랑 관리소장님도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바빴어요 오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떤 3개를 빼놓고 뭐 전체적으로 다 준비한다고 한두 개가 아니고 준비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오늘 일단 준비가 되면은 지금부터는 좀 이제 한가하죠. 이제 시작하면은. 숙소는 3명이나 4명이 한 방을 쓰도록 배정됐습니다. 올 초에 군에서 제대한 강한신 씨. 새하얀 운동화가 유난히 눈에 띄는데요. 예, 아쉬웠습니다. 여기 올라오고 일부러 운동화까지 장만을 해서 왔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새신을 신고 튀어보자 팔짝.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지원자들은 모두 강당에 모였습니다. 연수원에 도착하기까지 각자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오늘 수행한 노드 미션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비즈니스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감하게 본점을 공략했던 2조. 애교 많고 상큼한 저희 예비 회원들이 가서 또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드리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4조에서는 북한산에 올라가서 막걸리를 팔았답니다. 목마른 곳에서 물을 판다.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네요. 번분이 44,000원 그러니까 43,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률이 33%라는 게 중요해요. 조별 발표가 끝나면 나머지 조들이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에 따라 경품도 있다는데요. 인사팀에게 중요한 건 개인별 능력과 성향이지만 각 조의 아이디어를 보는 즐거움도 쏠쏠합니다. 일단은 장사니까 수익성을 내야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들의 자체 평가는 어떨까요? 발표자들 중 몇몇은 개그맨 뺨치게 좌중을 웃기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바로 원했던 반응입니다. 좋은 분이 제일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헌혈하자. 헌혈로서 그 사회봉사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자. 제 마음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간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무겁게 가요. 이렇게 주작반을 꼽는 순간 저는 어두운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속사포처럼 내뱉는 유머에 경쟁자들도 자지러지고 하지만 이들을 평가하는 인사팀만큼은 냉정합니다.
저희 세대하고는 젊은 세대들은 많이 잘 이해를 하는데 저만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재밌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저희들한테 제대로 좀 전달이 안 되는 게 좀 아쉽네요. 발표를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다들 피곤하신데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점수가 가는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한 동상이몽이라고나 할까요? 지원자들은 개인기 강한 조원에게 경쟁심을 느끼지만 인사팀에서는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사진 찍는 거예요?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다. 추억이다. 그래서 열심히 사진 찍고 있습니다. 8조 화이팅. 아, 이 취업이라는 전설 앞에 추억을 따질 수 있나요? 아유 물론이죠. 구직자는 예, 구직자는 추억이 없지 않습니까? 힘들게 합숙 면접의 제1관문을 넘었습니다. 미련이나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저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생각했던 말을 반도 못한 것 같아요. 준비 더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했어요. 더 했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쩔 수 없죠. 내일은 잘해서 꼭 1등으로 내일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막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잘 어울리고 이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있답니다. 자정이 넘어서 숙소로 돌아간 지원자들. 하지만 잠이 잘 안 오는 모양입니다. 많아가지고 맡겨놨던 거 받았어요. 원래는 그냥 꾸준히 계속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마칠 때까지는 가져왔는데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리시는군요. 네. 불이 꺼지지 않은 방들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밤에 좀 얘기도 하고 술을 주면 좀 술도 마시고 이런 줄 알았어요. 난 도대체 2박 3일 동안 뭘 시킬까 진짜 기대했었는데 아니 저 널널할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놀다 가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어. 면접을 5분을 하나 2박 3일을 하나 면접은 면접인 거죠. 회사도 큰 비용 들여서 치르는 면접인데 아무렴 놀다 가라고 하겠습니까? 휴대폰에 여자친구 사진과 함께 취업의 바람을 적어놓은 정우 씨.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경영학을 전공한 정우 씨는 여기 오기 전에 일반 기업의 면접도 봤답니다. 하지만 정우 씨가 진짜 원하는 직장은 은행입니다. 받아야겠네 스트레스. 전공 공부하면서 특별하게 이렇게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갖고 일단 잘하는 거 만들려고 자격증을 그쪽으로 땄거든요. 어떤 자격증? 미국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그거 따고 그걸 살리려고 보니까 이제 금융권 쪽 알아보게 되고. 은행권은 그래도 일반 기업보다 여성 취업률이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 미역국을 몇 번 마시고 은행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다희 씨. 남자친구요. 제가 오늘 생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는 거예요. 네. 일정 중에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남아있어요? 근데 일정들을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팀워크를 보는 것 같고 조직 적응력 이런 걸 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오히려 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느 조직이나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특히 금융권은 보수적이잖아요. 네. 말은 창이라고 하셔도 결국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그 환경에 맞게 딱 자기 처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무조건 튄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과제 발표 시간에 인기가 많았던 이진호 씨. 진호 씨는 적성에 맞게 발로 뛰는 영업직을 맡고 싶다는데요. 다들 다 평가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합격권에 가까이 간 면접 중에 하나일 텐데 예. 기대가 많이 되시겠어요?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엄청 다들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으면은 그거는 저는 제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를 뽑아주시는 분들께서 너는 아니다라고 하신 거니까 일단은 결과에 승복하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그럼 다시 도전하는 거지. 다 같이 가기엔 너무 좁은 취업의 문. 참으로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합숙 면접 이틀째 오전 7시 아침 체조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좀 무겁습니다. 이제 탐색전이 끝난 걸까요? 겉으로는 사이좋아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은근히 경쟁심이 깊어집니다. 오늘에 대한 기대는 어때요? 오늘도 빠샤해서 1등 할 거예요. 장기자랑도 1등. 골든벨 1등. 그리고 최종 합격. 어쨌든 목표는 최종 합격. 혹시 꿈꿨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잠을 못 잤어요. 막 설레어서 푹 못 잤어요. 심기일전한 아침. 합숙 면접의 두 번째 일정은 분임 과제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무슨 평가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우선 자료가 배포됩니다. 첫 문제가 황당한데 뒤에 건 좀 나은 것 같고.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주어진 56개의 문서. 내가 영업점 대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최선의 해결책이다 라는 거를 조의 이름으로 내시는 겁니다. 잠시까지 메이크? 56개의 문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업무 분담이 중요하겠죠. 10명의 조원 중에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일을 분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맡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뭘 평가하는 것 같아요?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식단이 얼마나 많은 갑자기 서류가 줬을 때 얼마나 적절하게 업무 서류를 적절하고 빠르고 팀워크를 얼마나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조언 전체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지원자 하나하나가 다 다른 모습.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매가 날카로워지는 인사팀. 설상가상, 마감 시간을 20분 남겨놓고 돌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문제를 5개를 막판에 갑자기 추가를 하는데 지금 짜놓은 일정하고 뒤죽박죽이 되는 새로운 일거리 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 군포 지점장님이 신난다 대리한테 일거리를 5개를 깜빡 잊고 전달을 안 해주셨어요. 지금 남은 시간 20분 남은 상태에서 5개의 미션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해결을. 분임 과제 5개 추가. 이 한마디에 강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아주 익사이팅하네 진짜. 아 신나. 왜 이렇게 웃으세요? 심각한데. 막 쌓이니까요. 너무 즐겁네. 그냥 웃으면요? 네. 파이팅. 눈은 울고 있는데. 아니야 이거 한 명씩 하면 안 돼. 두 명이. 가만히 보면 조급한 가운데 침착한 사람이 있고 허둥지둥 말만 앞세우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접관이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마치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듯 인사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기록하는데요. 뽑히려는 자와 떨어뜨리려는 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 정말 무섭네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연출했을 때 사람의 본질적인 그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문제 해결을 해내는 능력들을 순간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2분 남았습니다. 번호 순으로 정리를 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지 못하는 조는 지원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마감 시간까지 일을 끝내는 겁니다. 하지만 인사팀의 관심은 시간이나 결과물보다는 공동 작업에 대한 각 개인의 협동과 조화. 지원자들과 인사팀의 동상이몽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정말 손에 지문이 다 따랐어요. 지문이 없어진 것 같아요. 개인별로 업무 능력과 성향이 골고루 드러난 분임 과제. 어쩌면 이것이 이번 면접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데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것과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굉장히 좀 난해하죠. 어떻게 뭐 말로 딱 이렇게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네. 이제 막 합숙 면접의 두 번째 관문을 지났습니다. 지원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열정이 깊어지고 그만큼 합격에 대한 기대도 커지겠죠. 아마 떨어지면 충격에서 한두 달간 괴로워서 다들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헤어나기 힘들 거야. 근데 또 이런 데까지 온 것만으로도 정말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경쟁률을. 근데 되면 정말 좋은가요? 정말 좋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일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진짜 제 주변에도 1년 동안 진짜 졸업하고 나서도 쉬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집에서도 진짜 나 자신 스스로도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 자체도 힘들지만 부모님들이나 주변 친구들한테도 되게 민망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거? 뭔가 좀. 또 불쌍해. 불쌍해. 지원자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조별로 뭉칩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짜요? 정말요? 분위기 아니에요? 그게 너무 궁금해. 그냥 저희를 밟고 올라가라고 하십시오. 그냥 저희는 저희끼리 잡초같이 뭉쳐서 다 올라가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야죠, 조직에. 뭐 그런 심각하신 분들도 필요하고. 아유, 뭐 한 번 사는 인생 빡빡하게 살 필요 없나? 네가 아직 취업 FA 시장의 쓴맛을 못 봐서 그래. 네가 몇 개 탈락을 나봐야지. 맞거든. 기아의 자질은 우수하나 뭐지? 제한된 채용 본사의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 오실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뭐 가슴이 떨어져 막 이제. 이거 붙으면 장미꽃 들어있는데 꽃이 없잖아. 은행권의 상반기 대규모 채용으로는 마지막 기회. 이번에 떨어지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그때도 실패하면 1년을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합숙 면접 세 번째 관문. 이번에는 TV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긴 퀴즈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인사팀 직원들이 지원자들과 좀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퀴즈 문제는 일반 상식과 기업에 대한 상식이 반반. 보기에는 그저 게임 같아도 필기시험을 대신한 또 하나의 평가 과정인 것이죠. 인사팀 직원들은 이번에도 손에서 펜을 놓지 못합니다. 저희 팀원들이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지요. 나중에 뭐 일부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 좋은 얼굴의 맹 과장님, 표정에서 인사팀 나름의 고민이 묻어나죠.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떤 분이 다들 부족한 거 없고 다 훌륭한 지원자들처럼 인식이 되고요. 그 안에서 더 우수한 직원을 좀 찾아내기가 만만하진 않습니다. 게임 형식을 바꾸는 막간의 시간. 지원자들이 급하게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어디 이렇게 뛰어서 가요? 화장실. 화장실이요? 화장실 왜 뛰어가요, 근데? 저 하고 있잖아. 취업, 구직자의 비애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거를. 결선에 오른 사람은 물론이고 떨어진 사람들은 응원이라도 열심히 한다고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골든벨 마지막 문제. 상식 대결의 승자는 지원자들 중에 최연장자인 장시준 씨. 그래서 막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막 뿌듯하고 여기서 뭔가를 해낸 것 같고 여러 동료들이랑 어쨌든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더 기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KB에서 원래 열린 공채를 가지고서 사람을 뽑는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뽑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오히려 저한테 강점이 되면 됐지 약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 남을 의식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하는 불편한 시간들이 지나고 지금이야말로 마음껏 풀어줘도 좋은 오락 시간입니다.
많은 경쟁자들 앞에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나와 다른 지원자들과 평가자들 사이에 대결과 경쟁의 벽도 허물어지고 합숙 면접은 이렇게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강행군으로 달려온 이틀. 적과의 동침으로 불린 합숙 면접은 어느새 동병상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자기한테 맞는 회사가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게 한 번 만나도 한 번에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애인이 100번 미팅을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필이 꽂혀서. 네, 근데 결국은 다 자기 짝 만나는 것 같이. 회사도 그런 것 같아요. 나 맞는 사람 찾는 과정이랑 똑같이 나 맞는 회사 찾는 거. 네. 취업하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예, 되게 느껴요. 이게 2박 3일로 어디 놀러 온 것도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갖고 되게 설레이긴 하는데 설레임의 반면에 되게 부담감도 많이 생기고. 2년 전에 연락이 끊겼다가 이곳에서 다시 만난 희윤 씨와 경년 씨. 취업을 준비하며 둘 다 마음고생이 많았답니다. 아니요, 저는 힘들었다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저한테 온 기회에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처음엔 투정 많이 부렸어요. 면접 뭐 떨어질 때 엄마 나 떨어졌다고 엄마한테 펑펑 울고 그랬는데 그게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힘든 만큼 제가 그 얘기했을 때 10번 더 힘드실 거예요. 많이 오시고. 아빠한테 월급 봉투 꼭 갖다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용돈 그만 타 쓰고 싶어요. 참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 딸들. 오늘 밤만큼은 마음 편히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숙 면접 사흘째. 지원자들이 작성한 자기 평가서를 들고 인사팀 직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평가자가 2박 3일 동안 그 사람들 좀 평가 관찰하면서 최종적으로 느낀 점, 그런 걸 A, B, C로 등급을 구분해서 평가 의견 맨 좌측 상단에 표시를 좀 해주세요. 인사팀은 좋든 싫든 어젯밤의 기억을 뒤로 하고 이제는 냉정하게 평가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같은 시각 지원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인사팀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느라 분주하네요. 2박 3일 동안 함께했던 직원들에게 정이 많이 든 모양입니다. 하트가 없네. 하트가 없어. 하트가 하트가 없잖아 지금. 이제 합숙 면접의 공식 일정이 끝나갑니다. 헤어지기가 아쉽기는 인사팀 직원들도 마찬가지. 자꾸 이러니까 더 슬퍼지네요. 지원자들에게는 2박 3일 귀한 시간을 내준 대가로 10만 원의 면접비가 지급됐습니다. 자꾸 촉감으로 봐서는. 예, 일단 부모님께서 부모님께 빨간 속옷 하나 사드려야죠. 왜 그런 생각을 갑자기? 뭐 이게 미리 원래 첫 취업해서 첫 월급은 부모님한테 뭐 속옷 사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그런 식으로 쓰면은 취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합격 기원이네. 합격 기원일 것 같습니다. 네. 합숙 면접의 결과는 앞으로 임원 면접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며칠 뒤면 100명의 합격자와 94명의 탈락자가 가려지겠죠. 전부 다 담고 싶은데 그중에 일부만 담아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크죠. 뽑는 입장에서 소유증이 좀 있겠어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룰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해야죠.
이 회사에서는 처음 도입했다는 합숙 면접. 조금이라도 나은 인재를 뽑겠다는 욕심만큼 모두가 진을 뺀 2박 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0m에 비교를 하면 일단 결승점은 다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초를 재는 그 심판의 그 사인만 이제 기다려야죠. 몇 초 나왔나. 근데 140대 1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뭔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제가 막말로 140대 1에서 뽑혔으면 아무 139명보다 나와서 뽑힌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굳이 그런 경쟁률 숫자에다가 막 의미를 부여해서 높은 데 뚫으면은 잘 간 거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194명의 지원자들이 모두 떠나고 인사팀은 다시 마지막 평가에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큰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취업 면접.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칠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의외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부터는 개인별 이렇게 평가를 좀 이렇게 의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 쪽은 좀 이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박 3일 동안 194명의 열기와 흥분으로 가득했던 연수원을 이제 떠납니다. 8월이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신입사원이 돼서 이곳으로 돌아오겠죠? 아직은 굳게 닫혀있는 취업의 문이지만 너무 가고 싶어요. 저희 회사가 될 겁니다. 곧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출근할 거예요. 네. 저희 다 첫날 출근을 같이 이거 딱 해가지고 꼭 할 겁니다. 파이팅. 언젠가는 이들의 뜨거운 도전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큰 세상이 열리길 바랍니다. KBS